여러분, 기업 빚 폭발이라. 그래서 도미노 충격이 온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이 너무 빨리 늘어나요. 2019년 대비 2021년 기업 부채 비율 증가율을 보면요. 21.15%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21.15%요. 그런데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합쳤을 때 21.15%거든요.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면요. 이 숫자는 충격적입니다. 대기업 대출은 15.27%가 늘어났지만 중소기업 대출은요. 33.14%가 급증했습니다. 아니 폭증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거의 죽어간다는 이야기나요? 결국 말입니다. 중소기업은 빚에 기대어 연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17년만 하더라도요. 기업 부채가 1698조 6천억 원이에요. GDP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2021년 2361조 1000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채가 늘어났죠. 2019년이 1948조 9천억 원에 비하면 이게 뭐 20% 넘게 늘어났으니까요. 그런데 2021년은 쉽게 말하면 작살난 거예요. 기업들이 과연 이런 상태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게다가 체감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제조업 체감 경기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보면 84입니다. 84면 13개월 만에 가장 낮습니다. 이게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이 기준인데 84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 되나요? 어렵다는 뜻이. 문제는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기업이 더 문제예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아마 놀랄 노짤 겁니다. 진짜 많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기업 비중이에요. 2021년 9월 말입니다. 9월 말 3분기 말 현재 50.9%입니다. 중소기업이 50.9%는요 여러분 그냥 절반이 벌어서 원금은 당연히 못 갚고요.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중소기업의 어떤 50% 절반이요. 절반이 넘는 숫자가. 2개 중소기업 중에 1개는 원금이 그는 고소하고 이자도 못 낸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도미노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도미노 파산이죠. 사실상은요. 그죠? 50.9%예요. 어느 정도 충격이 될 것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벌어서 원금은 못 갚고 이자도 못 갚는다. 그러면 9월에 돌아오는 대출 만기 연장 어떻게 되나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제3금융권부터 충격이 닥치기 시작해서 2금융권, 1금융권으로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한 그림자들이 지금 점점 현실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로. 이게 현실로 다가가는 걸 막으려면요. 수출이 더 많이 일어나고 내수가 빵빵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코로나19가 창궐한 상태에서 실물 경제가 부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뜻이 돼요.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뜻. 50.9%라는 숫자는 그런 숫자입니다. 기업 부채가 진짜 폭발한다는 숫자예요.
대기업은 23.2%밖에 안 되지만 중소기업은 지금 최악의 극한 상황이 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해결책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해결책이. 왜냐 하면 말입니다. 물가 오르는 거 보세요.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오릅니다. 작년 11월에 9.6%였던 원자재 가격 상승률, 이게 결국 도매 가격이거든요. 2월에는 8.4%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사다가 가공을 해서 부품이나 반제품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부품이나 반제품으로 대기업에 납품할수록 손해란 뜻이에요.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인데 공장의 어떤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점점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기업들이 연쇄 충격, 도미노 충격이 온다는 건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현실에 다가왔을 때 그때는 이미 늦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자영업자 부채 이게 액면으로 봤을 때는 133조 정도 되지만 중복 지원까지 다 포함시키면 291조거든요. 여기에 대한 연착륙 방안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말입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드뱅크 만들어서 옥석 가리기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해야죠.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머뭇거리다가는요. 머뭇거리는 만큼 그 충격의 도가 커질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잖아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부채로 투자하는 그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빌리고 싶어도 돈을 빌릴 수 없다는 뜻도 돼요. 한계에 부딪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 설비 투자 금액이 2조 4,02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보세요. 3조 7,846억 원입니다. 평상시에 5조가 넘게 투자하던 기업의 설비 투자 자금이 지금 투자 자금 자체가 지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에 7조 9,499억 원까지 투자했던 설비 투자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 3조 7,846억 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말입니다. 기업이 투자할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빌릴 여력도 없어서 투자를 안 한다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좀 앞서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단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풀어주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 제가 말한 게 일어나는 것은 한참 후가 될 수도 있어요. 한참 후가. 그런데 대부분 현실에서 맞았습니다. 지금 악재가 동시에 덮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지금 쉽게 말하면 작은 단서지만 현실이 점점 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게 결국 우리 경제의 어떤 도미노 충격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압니다. 그만큼 충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중소기업에 계시는 분들은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백척간두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누란지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정도의 어떤 최악의 상황에 어떤 맞닥뜨려져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짜 이게 살을 도려내는 듯한 구조조정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빨리 구조조정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충격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질 겁니다. 그러면 골마 터져서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할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구조조정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